대리기사로 일하던 한 6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. 네, 지난 2021년 9월이었는데요. 이 60대 남성이 대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성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겁니다. 그러자 이 검찰이 남성이 혹시 여죄가 없을지 이 국과수에 남성의 DNA를 보낸 뒤에 이 다른 미제 사건과의 대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자, 어떻게든 잡겠다는 일념으로 DNA까지 대조해서 탈탈 털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남성의 과거 범행이 덜컥 걸려들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19년 미제 성폭행범. 하하, 백 변호사님.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남성의 DNA를 채취해서 과거 미제 사건들과 대조를 해보는데 2004년 사건에 확보했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2004년 5월에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29세 여성을 만나서 자신이 묵고 있던 여인숙으로 유인해서 그 여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. 그때 이제 그 피해 현장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됐던 그러니까 용의자의 DNA와 이번 사건의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. 그 19년 전 미제 사건의 피해자가 이 정신장애였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참 초반 수사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당시에 이제 이 피해자 여성이 그 29세였는데요. 실제로 이제 연령이 29세지만은 정신 그 지체 장애 2급이었으니까 실제 한 5살에서 한 9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정신 상태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제 묘사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한된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미궁에 빠져버렸고요. 그 당시에 이제 CCTV 하나는 뭐 그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대조할 군이 없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거죠. 아니 그러면은 2004년이면 지금처럼 뭐 CCTV가 사방천지에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럼 다른 증거가 없었을까요?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긴 있었어요. 경찰이 정말 뭐 샅샅이 수사를 했고 피해자의 옷에서 이 범인의 DNA를 특정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. 아하. 근데 문제는 DNA를 검출하겠는데 그 DNA가 누구 건지 피해자 특정을 못했던 겁니다. 아,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그렇죠. 때문에. 그래서 결국 미제 사건이 됐었고 그래도 그 DNA는 국과수에 19년째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. 근데 2010년부터 DNA를 이용한 신원 확인 정보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됐었고 유죄 판결이 난 범죄자는 DNA 감식을 하도록 한 거거든요. 거기서 19년 전의 사건이 딱 나온 겁니다. 하하. 이 사람이 일치하는 DNA를 찾은 겁니다. 이야, 세상에 19년간 저 인간 거리를 활보하면서 법을 얼마나 만만하게 받겠습니까? 나 이렇게 그런 것도 했는데 걸리지도 않고 나 지금 심지어 이 사람이 성범죄자가 대리운전 생각해 보세요.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 사람을 뒤에다 태우고 그 무슨 짓을 또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겠습니까? 예? 그렇죠.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살인 사건도 아니고 또 미성년자도 피해자가 아니었고 29세 여성이었으니까 그럼 공소시효 다 지나가지고 처벌 못하는 거 아니야? 19년 전. 그렇죠. 아하.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이 개정돼서 처벌이 됩니다. 일단은 일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DNA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. DNA를 예전 걸 가지고 있으면 일단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이 됩니다.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혹은 13세 미만의 아이를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영구히 잡히기만 하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지난 20일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60대 남성을 과거 19년 전 사건의 용의자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예. 자, 교수님. 이게 말이죠.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. 한 번 성공한 범죄에 이렇게 여기를 하니까 이렇게 19년 동안 안 걸리네? 과연 이거 하나만 있었겠느냐? 예?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을 제가 보지 못해서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
유사 전과가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그 개인의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가 그동안에 쭉 쉬다가 이번에 해서 걸렸다. 자,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제 그 어떤 마무리 같은 걸 잘 해가지고 DNA를 갖다가 남기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뭐 꼭 장애 여성만을 노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이제 존재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추적을 피하다가 이제 이번에 건 한 19년 만에 잡힌 건데요. 나이가 60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그런 습을 갖다가 지속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검거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갑니다. 반드시 잡힙니다. 예.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선량한 대부분의 대리기사님들이 괜히 또 욕을 먹을까 걱정입니다. 자,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